네, 여러분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셨죠? 네, 이어프로 장중에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하한가로 마무리가 됐고 하한가 잔량도 엄청나게 쌓아놓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쉽게 패소가 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상황 이후에 전개 과정이나 대책을 우리가 논해봐야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부주는 영상 말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대박 내시고요. 자, 이어플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려우시지만은 계속 성원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어플로 영상 좀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어플로우인데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중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일단 패소를 해서 지금 시총이 2,300억짜리잖아요. 2,300억짜리인데 자 6천억 자 얼마를 물어줘야 돼요? 네, 6천억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죠? 시총이 2,300억이라는 얘기는 이 기업의 어떤 가치가 2,300억 정도 간다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기업의 가치의 3배 정도의 금액을 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손해배상 금액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금액에 너무 우리가 목숨 걸 필요는 없고 마지막 그 재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배심은 평결일 뿐이죠. 네, 평결일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손해 금액, 손해를 물어주는 손해배상액에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이어플로우가 살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만 보실 필요도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일단 좀 보면은 외인들까지 지금 현재 물려 있잖아요. 그죠? 네, 외인들이 물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인들도 지분을 한 5.9% 정도 갖고 있어요. 5.9%. 6% 정도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로서도 물렸거든요. 물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반전하는 사이클을 이용을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저가권 매수가 들어올 개연성도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뭐 결과는 지금 현재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뭐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6,337억 평결 결과 발표된 거, 이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 우리가 지금 하한가를 찍고 하한가 강도가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벗어날 건지 어디서 반전이 나올 건지 이거를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루 거래가 413만 주인데 하한가 잔량이 543만 주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거래된 것보다 더 많이 하한가 잔량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한가에서 딱 벗어나려면 결국 대충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래된 거에다가 요 그 하한가 잔량을 더해서 1거래량이 한 1,000만 주 정도는 거래가 돼야 손이 바뀌면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벗어나려면 매물이 다 털려야 그래야 돌아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재 거 화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1,000만 주 정도는 이상이 터지면서 손이 바뀌어야 터닝 포인트를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지금 그리고 이 11월 22일부터 주가가 위쪽으로 쭉 치고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11월 22일부터 주로 이제 매수한 창구 동향을 보면 뭐 삼성증권, 그죠? 네, 여기 11월 29일부터 보면 삼성증권, 하나증권 이런 순입니다. 근데 삼성증권은 오늘 장중 동향을 보면 이제 매도를 못했어요. 물려 있는 거고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매도를 좀 때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하나증권이 안 나와 있지만 탈퇴 회원사, 이탈 회원사로 보면 하나증권이 12만 5천 주를 판 걸로 나와 있죠. 그죠? 삼성 같은 경우는 물려 있고 하나증권은 최근 샀던 거는 좀 팔고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삼성증권의 물린 물량이 이제 털려야 터닝 포인트를 만들 것이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좀 일단 참고해서 앞으로 봐야 되겠다. 그 정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더벨 기사를 좀 보면 예전에 그 나왔던 자료입니다만은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번에 그 재판권의 재료가 나왔을 때 이게 금년도 6월 19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아직 평결은 나왔지만은 재판의 판결은 나오진 않았다는 거죠. 평결과 판결은 틀리죠. 평결은 배심원 결정을 평결이라고 하고 최종 결정을 이제 판결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판결은 안 나온 상황 속에서 예전에 그 나왔던 기사건을 다시 한번 더벨의 그 의견을 참조해 보면은 우리가 아직 판결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인슐릿의 영업 기밀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런 건에 대한 기사가 있었던 거 여러분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더벨 기사를 좀 한번 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배심원 평결에서 패소한다. 여기서 이제 불리한 결과가 결과로 나왔다 하더라도 진짜 판사가 나중에 선언하는 재판 판결. 그러니까 이 재판 판결이 이 1심의 이 재판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요즘 그 핫한 그 챗GPT를 통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뭐 물론 100%다 맞는 게 아니에요. 네, 맞는 게 아닙니다만 미국 배심원 평결이 재판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네, 이런 걸 한번 찾아봤는데 이 민사 재판이기 때문에 민사 재판 이건을 좀 봐야 되는데 네, 민사 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역할은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지금 뭐 6,337억이니까 이거 그대로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배심원 판결에서는 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일단 경감이 되는 그런 건의 상황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판사의 역할하고 배심원의 평결. 그래서 배심원의 평결을 내용에 따르면은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일단 생각이 될 수 있는 건의 얘기가 나와 있네요. 예. 하지만 judgment not withstanding the verdict 해가지고요. 이 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배심원의 평결은 나왔지만 최종 재판 판결은 틀릴 수도 있다는 기대는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고지식하게 배심원 평결의 상황이 재판 판결에 100%다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챗GPT라는 게 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걸 찾아서 한번 좀 봤어요. 그래서 이 참고한 결과를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앞으로는요, 이제 판사에게 이제 이의 제기 신청을 이제 할 건데요, 그죠?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을 해서 최종 판결을 보는 거고, 최종 판결을 봐서 여기서도 패소가 된다고 한다면 연방 법원에 항소를 하는 절차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매사추세츠 그 지방 법원의 결과보다는 연방 지방 법원이라는 상급심의 판결이 더욱더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시죠? 아직은 끝난 건 아닙니다. 그걸 꼭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그 자본 총계 대비해서 어렵긴 합니다. 시총 대비해서 어렵기도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런 과정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의제기 신청 절차는 이제 판사에게 이의제기를 7 내지 28일 이내에 해서 중대한 오류나 부정행위 있으면은 새로운 재판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 한국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 배심원 평결이라고 한다면은 배심원들이 그 전문가도 아니고 얘네들이 뭘 알겠느냐. 그냥 배심원 평결은 평결일 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 정서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하튼 뭐 평결에서 결국 진 상황 속에서 좀 안타까운 결과를 참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데 그래도 아직은 이제 끝난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그 평결 결과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 유상증자. 네, 유상증자는 효력 발생일이 제가 그 보여드렸다시피 그 아직 효력 발생일이 지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는 또 정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제가 그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장중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유상증자 건은 지난번에 나왔던 그 건의 유상증자 상황이 또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제출한 그 유증 정정사항의 효력 발생일은 12월 11일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날짜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날짜가 지나기 전에는 또다시 이제 정정사항 건의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정사항 공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다려 봐야 돼요. 유증과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효력 발생일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유증건에 대해서는 정정사항이 나온 다음에 그때 가서 우리가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손해배상 금액을 어쨌거나 좀 이번에 그 나타난 그 6천억 정도의 금액을 낮추고, 그리고 사실 그 어느 정도 회피 제품 같은 것으로 통해서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회사를 좀 유지하고, 그리고 회사를 유지해가면서 돌파구를 모색해보는 그런 전략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만일 이 상황이 좀 안 좋아진다면 이제 관리 종목으로도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관리 종목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가 회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타임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 종목에 가는 것은 이제는 악재라고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관리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 회생 여부나 승소 여부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일 거래량이 한 1천만 주 정도 이상은 좀 돼야 손이 바뀌면서 반전이 하한가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이 정확히 어디냐는 우리가 점장이처럼 맞출 수 없는 겁니다. 시장에서 수급이 결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때 이제 반등의 강도나 또는 상황의 변화 여부를 가지고 보면서 우리가 어느 타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좀 기다려 볼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오늘 이후 상황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고의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문자를 주세요. 이 번호로 이오플로우라고 문자를 주시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보필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해야죠. 특히 반전을 하는 사이클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때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번 케어를 해보겠습니다. 소통도 가능하고 추천주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자를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끝까지 참고의 말씀 드려서 그 정도의 도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을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문자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승부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요거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거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에서는요. 지금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자, 승부주.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 더블 승부주입니다. 더블 승부주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섹터는 산업재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총은 변동성 크고 등락만 많은 중소형주 아니고요. 대형주 쪽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목표는 더블 가격대예요. 물론 이제 더블에서 3더블도 갈 수 있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더블 가격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투자 기간은 이제 빠르면 1개월, 그리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낼 수 있는 승부주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차트가 좋아야죠. 수급이 좀 좋아야 우리가 할 만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요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주, 20주, 60주, 120주까지 전부 정배열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1년 반 동안 가지다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에 차트 흐름이 없는데요. 자, 요 정도에서 좀 고점이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치고 나간다면은 이 정도까지 최소한 더블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다졌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이 폭발력이 대단히 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걸 볼 것은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 엄청 좋은 기업만 여러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예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100종목만 있죠. 100종목. 100종목만 있습니다. 뭐 200종목도 아니고 300종목도 아니에요. 자, 그만큼 이런 기준에 적합한 그런 종목만을 밸류업 지수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은 엄청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차트 좋고 괜찮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적도 점검을 해야 돼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 60% 증가했어요. 그리고 누적을 해서 3분기까지 실적으로 본다면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의 더블입니다, 여러분. 더블. 100% 증가한 그런 종목이다. 그만큼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예전에 그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굴뚝주. 이 굴뚝주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굴뚝주 쪽에 속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환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굴뚝주가 가능성이 좀 있고 트럼프가 가만히 보면은 이 굴뚝주 쪽에 많이 그 정책을 뭐 밀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해서도 그 큰 줄기에 트럼프 정책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요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유사 기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피어 그룹 해외 유사 기업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해외 평균이 이제 퍼가 한 21배, 그리고 PBR이 한 4.4배의 유사한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니까 그 되게 작년 기준에 퍼가 이 종목이 6배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6배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PBR도 보면은 한 1.3배수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많죠. 해외 그룹하고 비교할 때. 자,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거쳐서 최고 퍼가 있었고 최고 PBR이 있었어요. 자, 퍼 40배 그리고 PBR 2배까지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퍼가 6배밖에 안 됐고요. PBR은 1.3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과 외인이 쌍끌이 매집을 이제 막 시작해요, 여러분. 외인은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은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좀 더 가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국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당히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목이라면은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리고 중간에 AS까지 지속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자, 요 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승부주, 그죠? 승부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그 매수부터 매도까지 AS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고 승부주에서 한번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